11월 7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고요. 어제 미세먼지가 심했고 오늘도 심하다고 합니다. 아마 비 때문에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제는 신성일씨 발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요즘 마음이 이렇게 쓸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 정치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나 또 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적은 여태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겪고 있는데요. 오늘 황장수 뉴스 브리핑 첫머리는 한국당의 이 형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 정권이 비자유, 반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1948년 수립 이후 70년간의 국민적 합의를 초헌법적으로, 아니 탈헌법적으로 해체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방치하고 있는 한국당도 저는 공범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당의 보수의 미래라는 포럼에 가서 강연을 좀 했습니다. 보통 거절을 하고 잘 안 갔습니다. 왜? 가봤자 듣는 자세도 안 됐고, 또 이렇게 강연하고 나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이 청중들 반응이나 그 무관심한 태도들도 기분 나빠고, 그래서 제가 제 시간 깨어서 가서 또 그들한테 박대받고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속이에 경일기다 생각을 해서 안 갔습니다. 작년에 한번 갔다가요. 그 뒤로 한 두세 차례 부탁이 왔는데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 근래에 이야기를 해서 어제 가서 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요, 지금 한국당이 무슨 투쟁 잘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그 다음에 SNS 열심히 하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한국당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당도 맛이 간 당이지만은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의 정당 전체가 국민들에게 송두리째 부인받는 시점이 곧 올 거다. 그런데 파퓰리즘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죽을 써서 문 정권이 망해도 그 과실이 한국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좌파가 또 적당히 중도 이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변신해서 정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한국당한테는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국당이 자각을 해야 된다. 왜 미국과 유럽에서 파퓰리즘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이나 해봤는가. 기성의 보수 또 진보 정당들이 송두리째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또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 또 미국에서 공화민주당이 왜 지금 힘을 잃어가고 트럼프나 샌더스 같은 이단아에게 이 당이 지금 넘어가려고 했거나 넘어갔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면 한국당은 뭘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변모에 따른 정당의 가치 체계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당이 고민해야 된다. 근데 한국당은 과거 성장 시대의 7, 80년대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비대위를 왜 연장하고 있느냐. 차라리 저럴 바에야 죽이 되거나 밥이 되거나 어느 패거리가 빨리 잡아서 투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얼마 전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한국당 개혁 방안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안보는 한국당의 핵심이다. 그걸
주변에서 어쩌고 시류가 어떠다 하면서 옮겨서는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원들 몇 분이 앉아서 끝까지 듣기는 했는데요. 얼마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엊그제 월요일 날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뭐라고 정권을 옹호하는 매체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야정 성과 내는 협치 시동 걸었다.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와 첫 국정상설협의체, 아동수당 대상, 그리고 이 탄력적인 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에 합의를 했다. 분기별 현안을 매듭 짓는 중반부, 문정권 임기 중반부의 협력 모델이 출발되는 것인지 주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이 사진이 실렸는데요. 이낙연과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이 국회 사랑채에서 예결위원 국무위원 합동 오찬 간담회에 오렌지 주스로 러브샷을 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자, 정부는 예산 통과 9.8%인가 늘어난 사상 최대의 예산 470조가 넘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국회 예결위에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에 잘 보여야 되니 국무위원들 다 데려와서 밥 한 끼 먹자 해서 밥 한 끼 사겠지요. 자, 그런데 예결위원들이나 특히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의 안상수 의원 입장에서는 순순히 통과시켜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러브샷을 하는 모습을 연출시킨다. 아니, 정치가 일부러 인상 쓰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엄중해야 될 때는 엄중하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 또 이런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을 때는 밥 먹는 것조차도 거부해버려야 됩니다. 총리나 국무위원하고 밥 먹는다고 인생에 변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붙어갈 일이 있습니까? 저는 청와대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12개 항목에 거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듯이 그 합의 중에요. 한 8개는 문재인을 위한 거고 4개는 하나만한 합의입니다. 그걸 합의라고 끄 내놓고 정말로 중요한 김정은에 대해서 전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를 비준한 것을 철회해라. 그리고 지금 경제 실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참모들 다 바꿔라. 그걸 딱 적어가가지고 옛날에 김한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김한길 전 대표를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대표 되고 난 뒤에 이 시청 앞에 야당 대표 때 쪼그리 앉아가지고 거기서 수염도 안 깎고 맨날 며칠 생활도 했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오라 하니까 수염도 안 깎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코스튬에서 코스프레에서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도 그냥 그대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어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그냥 읽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할 말을요. 자, 왜 야당은 그렇게 못하느냐? 과거는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는데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당 대표 진영과는 별도로 썩 정권에 붙어 먹으려고 지만 대우 좀 해주면 가서 좀 적당히 눈 감고 아부도 하고 장단도 맞추고 할 듯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원내대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에 무슨 정례 간담회 지랄이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랄이라고 표현을 썼나요? 아니 여야가 만나서 그딴 거 이야기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국민들이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가 죽는다고 야단이고 중소기업이 죽는다고 야단이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이고 나라 전체가
다시 IMF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휩쓸고 있어요. 가정마다, 돈 없는 가정마다 그 개인의 삶의 평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이야기지만 돈이 없으면 평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살고 가족이 해체되고 또 돈 때문에 그냥 도망을 다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지금 이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와중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뭐 배가 나와서 어쩌고 빈정거리는 북한의 이성거의 두목 김정은이를 서울에 초대한다는 데 대해서 김정은이 6.25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는 오지 못한다. 그리고 왜 당신 네 맘대로 평양선언하고 군사합의 비준하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한번 읽어버리고요. 밥 안 먹고 나오면 안 됩니까? 한간에 뭐라는 줄 압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니 사람은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은 하기 싫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거기 가서 밥 먹고 와요? 딴 야당들이야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까지 있으니까 그 짓거리를 한다 칩시다. 그런데 한국당은 그러면 안 되지요.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한국당 뭐 다 위임해 줬어요? 국민들이? 안상수 예결위원장 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러브샷이요? 당신들을 단단히 배루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야지요. 자, 그 러브샷 한 뒤로 예결 특위에 불참한 장관 기관장을 빈축하는 말이 나왔다. 자, 이 예결 특위에 국무위원 등 회의 출석 현황에 따르면 회의 참석 대상인 국무위원 54명 중에서 7명이 예결위 회의 참석 대상 국무위원 7명이 병원 치료 등 국회와 무관한 일로 불참 사유를 밝혔답니다. 자, 일시 전체 불참 의사를 밝힌 26명 중 사유가 상임위 전체의 참석이나 운영위,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인 경우를 빼고 개인적 사유로 못 나온다는 사람이 7명이래요. 국회 일정과 무관한 이유로 예결위 회의에 마땅히 가야 되는데도 안 가겠다고 한 사람 중에는 최근에 문제가 생긴 부처에 수장도 있다는 겁니다. 안철상 대법원 행정처장은 심혈관 조영술 입원이라는 명목으로 예결위 질의에 이틀간 불참했고요. 대법원 행정처는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이 소송에 관여하는 등 이 의혹이 제기된 기간이죠. 그래서 안 왔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질병을 이유로 안 왔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후임자가 조명래라고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명래라는 사람이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서 지금 이 청와대가 이제 곧바로 임명할 건지 어떤지 이 지금 갈림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니까 이 예결위에 안 가겠다. 맹세기 장관까지 한 사람이면 국회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임식을 하는 순간까지는 국회에 가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권이 지금 국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데 예결위원장은 이낙연이, 그 도도한 이낙연이,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이하고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국회 보기를 개떡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 질의에 빳빳이 머리 쳐들고 할 말 하는 총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김성태나 안상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야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자유민주주의에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요. 왜 자유를 빼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유가 싫은 겁니다. 자, 자유라는 부분에서 가장 자유주의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인권, 자유들을 존중하는 부분이 자유주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가짜 뉴스를 두들겨 잡고 있는 행태나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전방위에 벌이고 있는 행태들, 그리고 자신과 이념이 다른 세력들을 폄하하고 협박하는 형태들을 보면 문 정권이 자유주의라는 부분에 그야말로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어쩐지 기분 나쁘고 싫고, 자유주의 일꼴 시장 경제도 연상이 되고, 이 자유주의라는 부분이 싫다. 민주주의가 꼭 자유주의를 해야 되는 거냐? 자유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도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민주주의의 틀만 문 정권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민주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껏 41%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고, 전체 국민들 숫자로 본다면 투표 안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25%가 투표 안 했으니까 국민 전체의 30%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정권이 지금 끌고 가는 모양을 보면 완전히 이 나라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갖다 놓겠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해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현상이 전방위에 벌어지고 있어요. 안보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종교적 무슨 양심적 병력 거부 인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국가 해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정신도 위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경이 어딘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지 맘대로 북한과 저런 약속들을 하고 그걸 갖다가 국회 동의도 없이 그냥 비준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통적인 우방과의 동맹을 전시작전권 넘겨달라, 미래사업 만들겠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한미군 훈련하지 마라, 비행기도 띄우지 마라, DMZ 근처에 정찰기도 띄우지 마라, 그 다음에 장사정 표고 이런 것도 뒤로 다 빼고 GP도 철수하자, 그리고 서해 5도에서는 포사격도 하지 말고 다 빠지고, 한강 하구는 조사를 해서 서로가 민간 배들이 왔다 갔다 하자. 별의 해체를 다 합니다. DMZ들을 갖다가 유해 발굴 핑계로 지뢰 제거하고 도로 닦고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주려고 하는지, 지금 엊그제도 미나협이라고 500명이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노무현 재단한다고 150명이 갔다 왔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전부 숙박료 내고 밥값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뭘 했다 하면 돈이 수십억씩 없어지고, 어디 썼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개성 연락사무소 만든다고 100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국정원 예산 1조 3천억. 어제 내가 발표를 했는데요. 뉴스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툭 하면 겁주는 기관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1조 3천억을 넘는 돈을 국정원 예산으로 갖다 쓰면서 그 돈 갖고 뭐 하는가요? 여기저기 숨겨가지고. 이제 간첩 잡을 때는 그나마 간첩 잡는다고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지만은, 이제는 간첩도 안 잡으니까 국정원이 세세하게 그 돈 어디다 썼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 들어서 전부 다 달라들어서 국정원 예산을 쓴 내역을 가지고 깜빵 보낼 사람 보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 하던 사람이요, 신행수입니까? 그만둬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자리에 누가 갔어요? 이석수가 가지 않았어요?
특별감찰관 한다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SOC 예산을 남겨가 12조를 갖다가 남겨놨다. 그래가 그거 북한에 철도 도로 닦는데 해주려고 예산 그렇게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고 동맹 미국을 엿미기는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까지 서울에 데려와가지고 국회 연설까지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협조해달라고요. 김정은이는 전범입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전범이에요. 나 좀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중에 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일제시대 때 대해서는 그리 악을 빡빡 쓰면서 왜 북한의 6.2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넘어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싶은 게 문 정권은 국가를 해체해 가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정권이라도 헌법과 법률과 그동안의 70년의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후의 합의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된다. 한미 동맹이나 조한미군과 같은 부분을 함부로 건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는 종전선언을 해주자고, 비핵화는 필요 없다, 비핵화는 뒤로 미루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 종전선언 북미 수교 이런 것부터 하면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되지 않겠냐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해주고 미군도 가버리고, 지금 미국 합참의장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북한하고 관계가 진전되거나 뭐가 되면 미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비핵화 안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자, 비핵화는 뒤에도 되고 신뢰만 회복해라는 사람들이 다 교수대에 목을 걸고 죽겠습니까? 정말 목을 걸고 그 말을 약속할 수 있어요? 종전선언 먼저 하고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철회하면 되지 않겠냐 말한 사람도 자기 목을 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가의 존립을 놓고 그렇게 농담하듯이 사기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 안 한다고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존경심을 표시 안 한다고요? 존경심이 안 드는 사람한테 존경심이 아니라 저는 정오와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정오와 분노를 느낀 게 이게 위법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존칭을 붙일 수 있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런 소리 못해요. 자, 이렇게 국가를 해체시켜 가고 있는데 한국당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릅니까? 내가 자기들 강연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기준, 나경원, 이런 사람들 다 듣는 데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의원들한테 어떻게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이 인터넷 연예인이 원격 진료니 무슨 입국장 면세점이니 이런 걸 하면 그 말 한마디도 그냥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찬성한다고 하느냐. 태양광이라는 저 의혹을 벌이고 있는데도 한국당은 그걸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투쟁도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비대위를 하느냐. 비대위를 할 필요도 없는 당에서 지금 비대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망하겠지만 문재인 망한 것이 한국당으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순식간에 당신들도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들 앞에서 제가 했어요. 자, 한국당 지금 저는 앞으로 뉴스 브리핑에서 시청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문 정권과 투쟁하지 않고 나와서 히히닥거리는 사람들은 다음 공천이나 이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지도록 끝까지 쫓아가서 죄를 부리려고 해요. 저한테 안 지키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그나마 이 망해가는 나라의 야당 의원으로서 투쟁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히닥거리고 밥 처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러브샷을 하고 싶어요? 김성태, 안상수 두 사람요. 정치하지 마십시오.
전 그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뭐 유튜브 하는 사람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라 하면 가고, 예? 가짜 뉴스 보호해 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문을 닫을 망정 한국당이 제대로 못 간다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국민들이 유일한 지금 정권과 싸우라는 그런 대한민국에 뜻있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이지 가서 히닥거리고 밥 먹고 이러라고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국당은 빨리 비대위 없애버리고요. 임기 다 된 김성태 빨리 집에 보내고요. 지금 한국당은 전면 투쟁 노선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다음 한국당 대표는 투쟁할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하려고 비대위하고 자빠졌습니까? 한국당 그러지 않으면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